척추치료법 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치료 방법도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척추 전문의 의라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협착증을 진단받으시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주변에 수술하고 나서 고생하셨다는 분들 이야기까지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비수술로만 버티자니 이 통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까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척추 치료는 등을 크게 열고 나사를 박던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최신 치료법과 실제 사례를 오늘 직접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을 고를 때 그래서 뭘 보시냐 물어보면 집에서 가까운지, 유명한 병원인지, 어디서 들어온 병원인지 이 세 가지를 보고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나쁜 기준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 후에 결국 잘 회복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봐온 분들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는지, 또 치료 자체가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과거의 치료 방법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협착증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 우리 척추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 통로가 좀 넓어요. 그래서 신경이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 안쪽에는 뼈하고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요. 그러면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눌리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허리만 좀 뻐근해요. 그러다가 엉치가 아파지고 다리가 저려오고, 걷다가 멈춰서 쉬었다 가게 되고, 더 심해지면 발바닥이 좀 둔해지면서 마치 모래사장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세요. 바닥에 뭘 붙여놓은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걸 이전에는 어떻게 치료해 왔냐면요, 보통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 정도로 대부분 좋아지세요. 하지만 이게 노화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좋아졌다가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많이 나빠져서 수술까지 가게 되면 크게 두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하나는 좁아진 부분의 뼈하고 인대를 깎아서 넓혀주는 감압술, 또 하나는 뼈가 불안정하면 나사를 박고 보형물을 넣어서 고정하는 유압술, 흔히 말하는 나사목 박는 수술이죠. 이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치료예요. 지금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아직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오래 효과가 가는지, 그리고 몸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나사못 수술,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나사못을 박아서 허리를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아래 마디가 부담이 가요. 원래 여러 마디가 나눠서 받던 충격을 고정된 마디의 위아래 마디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접분절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사 박은 위아래가 새로 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30%에서 40%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10명이 나사못 수술을 받으면 3명에서 4명이 위아래 마디가 새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수술은 등 쪽 근육을 크게 열어야 돼요. 칼로 절개를 하고 근육을 벌리고 뼈를 노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상하게 돼요. 수술한 부위는 나았는데 뗐다 붙인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전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때문에 또다시 아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기존 수술은 신경과는 똑같이 잘 넓혀져요. 그런데 그 대가로 다른 곳에 부담을 주거나 근육을 손상시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척추 치료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게 바로 단일공 척추 내시경술이에요. 원리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1cm도 안 돼요. 작은 구멍 하나만 됩니다. 거기에 연필 굵기만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게 돼요. 이 내시경 안에 초소형 카메라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고주파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를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두꺼워진 인대, 자라난 뼈를 정밀하게 제거해서 압박받고 있는 신경만을 딱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집에 하수구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파이프를 통째로 다 뜯어냈었거든요. 지금은 카메라가 달린 도구를 집어넣어서 막힌 부분, 딱 그 부분만 뚫어주게 됩니다. 파이프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척추 내시경이 딱 그겁니다. 이게 기존 수술이랑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요. 절개를 안 하니까 근육이 살아있으니까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잘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돼요. 허리 부분만 마취하고 필요하면 수면을 좀 해드립니다. 위장 내시경 검사 아시죠? 그걸 받으실 때랑 똑같이요. 그래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사를 안 박습니다. 좁아진 부분만 넓혀주는 거니까 인접마디에 부담을 줄 일이 없어요.
아까 그 30-40% 재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출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혈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큰 수술을 하면 수혈을 2개에서 4개까지 맞았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시경이 만능은 아닙니다. 뼈가 크게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한 경우에, 협착증이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광범위한 경우에,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나사모 수술이나 기존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67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이분은 저한테 오신 1년 반 정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던 분이에요. 딱 병을 만드는 자리는 한 군데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 군데에 대해서만 수술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 저림은 좀 완화가 됐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엉덩이 통증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해당 병원에서는 신경이 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오히려 엉덩이 통증은 심해지고 다리 저림까지 조금씩은 다시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셨는데 수술한 자리는 잘 돼 있고 안정돼 있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던 한 군데가 망가져 있었어요. 바로 추간공이라고 하는 척추의 바깥쪽 신경 가지가 나가는 구멍인데요.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재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니까 웬만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나사못 박고 인공뼈 만드는 수술을 하자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병원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셨던 분이고요. MRI 상태를 보면 4번 뼈, 5번 뼈, 6번 뼈 뒤쪽에 신경 가지가 나가는 구멍인 추간공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여기보다 더 넓게 하얗게 뚫려 있어야 정상인데 조금 막혀 있는 모습만 봐도 여기는 신경이 하얀 공간 안에 잘 통과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5, 6번 사이 추간공을 보면 이 공간 안쪽에 튀어나온 디스크, 말려나온 황색인데 벌어진 관절들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그 안에 신경 역시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내시경적인 방법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재수술건이라고 하면 안쪽 유착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술, 나사목 고정술, 절개술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쪽에 있는 황색 인대들 그리고 관절의 일부들, 디스크의 일부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좁았던 관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신경 역시도 쪼그라들었던 게 이렇게 펴진 거죠. 2달째 됐을 때부터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운동이 가능했고 3달째부터는 배낭을 메고 원래 취미였던 등산까지도 다 가능해지셨어요.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아까 추간공을 만드는 뼈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이제 신경 위에 엉겨 붙어 있던 황색인대 부분이었어요. 이보다 더 깊은 데 있는 신경을 보호하면서 엉겨 붙어 있는 황색인대를 온전히 다 제거하고 뼈 중에 이렇게 더글더글 자라났던 관절 부분들을 다듬어줘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수술의 큰 목적이었고요. 원장님, 뼈를 깎아도 괜찮은 건가요? 생뼈를 잘라내는 건 아니고요. 덧자라는 뼈들을 제거를 하게 돼요. 척추관이 나이 들어서 퇴행이 되면 관절이 커져서 그쪽을 더 안정시키게 되는데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커졌던 뼈들이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정도로 자라는 큰 뼈들만 다듬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척추의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수술을 통해서 얘네들 떼내주는 작업들, 제거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거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 보이게 되는 게 그 아래쪽에 있는 하얀 신경들이 보이게 될 건데요. 이렇게 추간공에서 하얀 신경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줄기세포들이 있는 지방 부분이고요. 뼈가 자라난 것도 없고 아까 까맣게 누르고 있던 인대도 없어서 신경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분은 92세 환자분이었어요. 한 3년 전부터 양쪽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좀 굽어지는 것 같고 다리가 너무 저려서 활동을 잘 못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걷기 운동도 잘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92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오시기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아봤지만 주사 효과가 하루 이틀만 가고 똑같이 다시 아파져서 저희 병원을 알아보고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MRI 상태를 보면 여기서부터가 2번 뼈, 3번 뼈, 4번 뼈, 5번 뼈가 있는데 4번 뼈, 5번 뼈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뒤를 지나가는 신경관의 모습이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쪼였다가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끼어있기 때문에 신경관이 막혀있고 전방전이증 자체 때문에 신경관이 더 막혀지게 된 거죠. 당연히 이거를 모두 다 근본적으로 전방전이증도 협착증도 어긋난 뼈도
뒤에 있는 살도 같이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크게 째고 하는 수술밖에, 고식적인 절개술 그리고 나사목 고정술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나이가 너무 고령이시고 수술을 큰 걸 하게 되면 이겨내는 과정에 너무 많이 몸이 쇠약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협착증 부분만 제거를 하는 수술을 계획했어요. 이 부분이 제거된 것만 생각해봐도 관은 충분하게 넓어질 거고, 당장 아파서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운동들을 못했던 것들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아서요. 수술 시간은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수술 후에 찍었던 MRI를 보면 신경관 뒤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없어져 있죠. 이 하얀 신경관이 뻥 뚫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실제 수술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뼈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뼈 부분에서 황색인대랑 신경이 엉겨붙어 있던 부분에서 황색인대를 떼내주는 작업들을 집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제거를 하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신경 위에 있는 지방과 하얀색 신경들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해도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황색인대가 제거가 된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척추의 안정성에는 극도기관의 가시인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요. 나이가 먹어서 커진 황색인대를 전부 다 제거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건 신경을 누르는 딱 그 부분만, 일부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째였을까 갑자기 많이 편해지셨고요. 다리 저림도 엉치 통증도 사라져서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걷는 운동들, 공원에서 하는 운동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회복하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상태가 회복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88세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해드리고 싶은 분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파지셨다고 했고, 팔저림으로 진행됐고, 일상생활 절대 불가능하고 잠도 못 주무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주사도 놓고 물리치료도 하고 적당한 약을 써가면서 가능하면 고령이시다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나아지게 해보려고 용을 써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찍었던 MRI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견이 발견됐어요. 이 앞에 있는 게 디스크고 밑에 있는 게 신경이고, 신경의 줄기 부분과 가지로 나가는 구멍들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양쪽 구멍 모두 심하게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튀어나온 디스크와 말려나온 황색인대 때문에 가는 구멍들이 다 박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게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에요. 증상은 왼쪽이셨는데 오른쪽 역시 굉장히 많이 막혀 있죠. 증상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왼쪽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경 나가는 구멍을 넓혀주는 걸 계획을 했고요. 내시경을 들어가서 이 뒷부분의 뼈들을 제거를 해주고 인대를 제거하고 나면 신경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에 찍었던 MRI를 보면 이렇게 길이 뒤쪽으로 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이 신경에 줄기가 있지만 가지가 나가는 길이 확보가 돼서 증상은 곧 소실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분도 실제로 수술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뼈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수술의 목적은 이 뼈 부분 그리고 황색인대 부분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였고요. 여기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 조각들이나 인대들을 제거를 해주고 나면 신경의 줄기 부분 그리고 가지 부분이 노출시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수술이 종결되게 됐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수술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수술이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분은 바로 증상이 소실돼서 증상은 거의 없어졌고,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활동, 원하셨던 활동들, 손자를 보는 것이나 마실 나가시는 것 역시도 다음 날부터 다 가능해졌던 아주 행복한 케이스였죠. 이분 나이가 88세인데도 말이죠. 저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제 부모님이 만약 똑같은 상황이시라면 나는 어떤 치료를 해드릴까?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환자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참으세요 라는 말로 끝내기에는 이분들한테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80대 어르신이 앞으로도 1-2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 1-20년을 통증 속에서 보내시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례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받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술과 비수술을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치료법만 하는 곳은 당연히 그것만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비수술 치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필요하면 기존 수술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환자 상태에 딱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수술을 몇 건 해보셨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같은 내시경 수술도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률이 20%에서 3.3%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애매하게 넘기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MRI 말고 다른 검사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MRI 한 장만 보고 바로 수술 일정을 잡는 곳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한 의사라면 이학적 검사, 진단적 주사, 동적 엑스레이 등으로 진짜 원인이 뭔지 확인하고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증합니다. 좋은 치료는 환자분이 납득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메모해 두시고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수술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진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수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전신마취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10년을 통증 속에서 괴롭게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기억하시죠?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는가, 또 이 치료가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가, 본인 상황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내 상태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비수술 치료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척추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특히나 수술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척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술 전에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의료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